두 번째 주제는 엄마에게도 육아 멘토가 필요하다입니다. 워킹맘이자 또 육아맘인 저를 비롯해서 한국의 엄마들은요, 육아로 많이 지쳐 있어요. 지금 저에게 한국의 엄마들이 육아로 지친 이유를 당장 10가지 말해보라고 하면요, 저 진짜 쉬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육아만으로도 너무 바쁘고 지쳐서 엄마로서의 나의 삶과 또 한 여성으로서의 나의 삶을 균형 있게 잘 살아가고 싶은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첫째 시간 때 첫 멘토로 우리 김세희 프렌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우리 김세희 프렌드님도 가족의 도움으로 내가 정말 이 숲속의 꿈의 대표이자 또 이화여대 교수님이시자 또 아이를 케어하는 육아맘으로서의 슈퍼 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셨는데요. 그래도 지치는 적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떠세요? 그렇죠. 너무 많이 힘들죠. 솔직히 여러 가지 일을 해낸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고, 게다가 엄마한테 모든 일들을 전가시키고 나면 엄마는 정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너무 힘든데, 그래도 정말 감사하게 좀 가족들이 다 각자 많이 도와줘서 잘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도 사실 저희 남편이 이제 주말에 도와주고 있거든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주중에 저는 정말 너무 시간이 너무 막 부족할 정도로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주변을 보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친구들도 항상 아이를 픽업하고 돌아와서는 자기를 위한 온전한 시간을 거의 못 보내고, 또 일을 하는 친구는 일하고 들어와서도 또 집안일이 또 시작되고 있고 이래서 저 말고도 많은 한국의 엄마들이 되게 지쳐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걸 이겨내고 계신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장난감은 이리저리 다 널려져 있고, 일단 밟지 않고 지뢰처럼 이렇게 건너가기가 힘들고, 빨래는 여기저기 다 널브러져 있고, 수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양말 군데군데서 삐져나오고, 화장실대로 또 다 난리가 나 있고, 주방대로 막 어제 먹은 설거지부터 쫙 쌓여 있고, 어느 한 군데에 내 손길이 가서 정리가 안 될 공간이 없게 모든 일이 다 저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퇴근해서 들어갔을 때, 이게 홈 스윗 홈이 아니라 내가 진짜 어디를 온 거지?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양쪽에서 다 이제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막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같이 하자, 뭐 하자 이제 막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하나씩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일은 그래도 초월 리스트라고 집안일 리스트를 좀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집안일 리스트요? 네. 그래서 처음 듣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할 일이 많고, 특히 이제 어린 아이를 키울 때는 어린 아이들이 에너지가 엄청난 그 에너지로 이제 집을 이제 난장판을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뒤따라다니면서 계속 치워야 되는 거예요. 엄마는 걔 뒤따라다니면서. 근데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데일리 해야 되는 모든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에 대해서 차분히 앉아서 한번 쭉 적어보세요. 리스트업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빨래 하나부터도 시작해서 빨래 픽업해서 넣어서 해서 말려서 다리기, 뭐 집안일의 리스트를 예를 들어서 주방, 뭐 거실 공간, 침실 공간, 리빙룸 공간 뭐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고, 먼틀리 하는 거, 위클리 하는 거, 데일리 하는 거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나눠서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이제 함께 가족들이 엄마가 할 일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많은 리스트들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가족이 같이 분배를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가 있을까? 이거를 엄마가 던져주는 게 아니고 함께 해야 돼요. 함께 만들어야 돼요. 아빠랑 가족 구성원 아이들 다 같이 그거를 리스트업 엄마가 한 걸 가지고 같이 얘기 나눠보는 거네요. 그리고 솔직히 리스트업도 같이 해보면 좋아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게 집안일이 있지? 하는 걸 같이 생각해보고 던져보고 그 일을 해내려면 예를 들어서 저녁 한 끼를 만들려도 장을 봐와야 되고 장 본 거를 주방으로 올려야 되고 주방에서 식자재 이제 정리를 해야 되고 요리를 하고 테이블 세팅을 하고 맛있게 밥을 먹고 다시 설거지통에 갖다 놓고 설거지를 하고 밥을 먹는 거 하나만 돼도 굉장히 많은 업무들이 리스트업에 있잖아요.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엄마가 다 한다 그러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리스트업 초월 리스트라고 하셨고 집안일 리스트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 어디에 있는 거예요? 뭐 방금 영어로 얘기하셨는데. 네. 그래서 제가 약간 예시로 예시로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주셨죠? 지금 이렇게 보면 하나하나 그냥 아주 그냥 알아듣기 쉽게 아이들한테 엄마가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을 닦았나? 내 머리를 이렇게 빗었나? 내 베드는 내가 정리를 했나? 이렇게 하나씩 체크를 해가면서 나가면 그 뭐 해라 마라 이제 시킬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이도 그냥 스스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같이 할 수 있게끔. 나의 오늘 할 일 투두 리스트. 근데 그거를 함께 정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내가 해서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자, 이 리스트를 네가 해. 이게 아니라 이거를 함께 우리가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리스트업을 해볼까? 자, 이 리스트업을 하는 동안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뭘까?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뭘까? 그 다음에 이거를 얼마나 자주 해야 될까? 매일 하는 일일까? 아니면 이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하면 될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될까? 이렇게. 그러면 남편한테도 똑같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아이랑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남편한테도 제가 이제 가족 구성원이 가족 같이. 구성을 해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같이.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세 가지 일을 다 하실 수 그거를 있겠네요. 내가 정해서 분배하는 게 절대 아니고. 아니에요. 이렇게 다 같이 또 부모님께도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누시면 되고. 내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부탁하는 것도 아니에요. 베깅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의된 약속을 만들자는 거예요. 전 너무 와닿는 게요. 저는 벌써 제 입에서 아이한테 뭘 시킬 때 엄마 빨래 좀 도와줄래? 그러니까 내 항목이 이만큼 있어. 근데 너가 좀 도와줄래?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제가 지금 빨리 갔다 와야 되는데 설거지 좀 도와줄래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가 항상 이렇게 베깅하고 막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이거는 내가 안 해놓으면 집에 가만히 아무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함께 가족과 함께 살아내는 이 과정 속에서 이러한 지혜가 너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를 어쨌든 큐어 리스트를 지금 저희한테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럼 사실 프렌드님도 한국에서 사셨고 어머님이 그럼 이런 거를 한국에 사시지만 알려주신 건가요? 아니면은 뭐 외국 가서 배우신 거예요? 이런 거 어떻게 터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한국에서는 공부만 하고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아이를 낳고 우리가 이제 남편과 둘이 가정을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솔직히 어디서 저도 배운 것도 없고 살림을 특별히 어떻게 해본 것도 없고 못하는 실수투성이었죠, 당연히. 근데 너무 힘들게 절절절절 매고 있을 때 미국에서 그런 저도 이제 멘토가 되었던 정말 이렇게 가정일이라든지 육아라든지 여러 가지 저글링을 아주 이렇게 잘 해내시는 분을 아주 감사하게 만나게 됐고 그분을 보면서 지혜롭게 이렇게 풀어나가면 엄마 혼자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이걸 같이 이렇게 해낼 수 있는 좋은 성공 케이스가 있구나. 그러면 그 좋은 성공 케이스를 내가 배워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시작하게 됐죠. 이명숙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미국에. 그래서 커피 이제 브레이크요? 그래서 엄마들에게 지친 엄마들에게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정말 휴식을 그래서 커피 브레이크예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휴식을 줄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기에서 그분이
프렌드님의 네. 멘토셨던 네, 거고 네, 네, 지금 네, 프렌드님은 저희의 멘토신 거고 네. 멘토의 또 멘토가 계셨던 거네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네. 좀 느끼는 게 저희 네. 한국에도 멘토가 네. 계세요. 누구시냐면 이제 맘카페 씨라고 네. 저희가 정말 아이가 아플 때 정말 제일 먼저 찾는 곳. 네. 그리고 또 뭐 아이가 뭐 네. 학교를 들어가는데 네. 입학 준비를 하기 위해서 네.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네. 제일 먼저 찾는 맘카페가 있으신데 네. 사실 이제 맘카페 저도 저희 동네 맘카페에 자주 들어가는데 네.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엄마들끼리 정말 랜선으로 정말 지역에 관련된 가장 좋은 정보들을 네. 손쉽게 얻을 수 네.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게 네. 또 익명으로 하다 보니까 네. 또 카페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어떤 광고성이나 네. 여러 가지 그런 정말 내가 이거 다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네. 미국에서는 이제 MOPS라고 MOPS라고 굉장히 큰 모임이에요. 모임인데 동네마다 있어요. 동네마다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맘카페처럼 동네마다 지역 기반으로 있어서 엄마들이 그러니까 엄마들이 모임을 할 동안 아이들을 봐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봐줘요. 아이들을 봐주고 네. 그 이제 프레스쿨러들을 이제 봐주는 동안 엄마들은 그야말로 휴식 같은 휴식 같은 시간을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갖고 포틀럭으로 음식을 해와서 같이 쉐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5명, 6명 정도 한 그룹이 돼서 네. 그 안에는 멘토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다 키우고 이제 지긋한 나이가 되신 이제 그런 모든 경험들이 이렇게 축적된 그런 분들이 이제 한 분씩 이제 계셔서 이제 지금 항상 저글링하고 너무 힘든 이 엄마들의 그런 고민을 함께 들어주고 아 그래 너무 지금 힘들 때야 근데 이럴 때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풀어보면 어떨까 이런 방법도 알려주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핵가족화가 되면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또 할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배워질 수 있는 게 단절돼서 맞아요. 이 두 부부가 너무 고분분투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윗세대의 어떤 그런 지혜를 이렇게 배워낸다는 거는 참 값지고 귀한 거예요. 네. 네. 또 아이들이 또 친구들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뭐냐면 같은 지혜를 쉐어하는 엄마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모였을 때 뭐 투닥거리는 일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럴 때 그걸 같이 해결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참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그 시기에 그 어려웠던 시기에 그런 걸 너무 배울 수 있어서 감사했고 그러니까 뭐 초월리스트라든지 그다음에 시간을 세이브하면서 맛있고 손쉽게 할 수 있는 레시피 그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사람이 먹는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이 그런 거. 가장 큰 난관이에요. 네, 근데 저는. 포틀럭을 하면서 네네. 자기가 이 레시피가 쉐어가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 이런 음식은 어떻게 만들어요? 그럼 이렇게 뭐 준비해서 근데 굉장히 그 조리도 아주 간편하고 쉽게. 그러니까 뭐 슬로우 쿠커로 아침에 출근할 때 출근 전에 준비해서 이제 버튼 눌러놓고 가면 퇴근해서 올 때 이렇게 마술처럼 정말 요리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들을 이제 막 같이 전수받으니까 쉐어하면서. 예, 전수받고 또 포틀럭으로 갖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맛보고 너무 또 좋다. 맛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가 진짜 생활 속에서 이렇게 배워지는 게 저는 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 왜냐하면 습관 들이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만들어진 습관, 우리가 20살이 될 때까지 만들어진 습관으로 나머지 평생을 끌고 가는 건데 어떤 습관을 어떻게 어릴 때 만들어줘야 이 평생을 수레바퀴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쉽게 돌아갈 수 있게 할까? 그러니까 막 의식적으로 힘들게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습관이 붙어 있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만들어줄까 하는 거. 진짜 얘기를 듣는데요. 우리 한국에 이런 MOPS 같은 공동체가 정말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어제도 엄마들 모임을 만났는데 그 엄마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한국은 아이 키우는 게 너무 쉽지 않기 때문에 공동육아가 답이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또 공동육아를 하려면 마음이 맞는 엄마를 만나야 되는데 또는 뭐 내가 자매나 또 남매가 있어서 같이 뭐 동네에 같이 산다든가 근데 이게 다 우리 맘대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우선은 이런 거를 누구한테 말아야 되는데 그런 공간도 없고 그런 모임도 없고 그런 시간도 없으니 이제 이거를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정말 저처럼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얘기를 듣는데 이게 MOPS 정말 아까 뭐 50테이블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한국에 이런 정말 커뮤니티, 그런 엄마들을 위한 진정한 커뮤니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오늘 어쩌면 그런 스텝을 우리 김세희 프렌드님과 밟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희망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상투적인 조언 다 필요 없고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아, 너가 지금 이게 너무 힘들지? 근데 이걸 어떻게 풀면 되냐 하면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냥 너무 힘들겠다 이런 어떤 상투적인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포인트별로 아, 이건 이렇게 풀어내면은 굉장히 지혜롭게 잘 풀어낼 수가 있고 이렇게 또 넘어갈 수가 있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쉐어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이 방의 레이아웃을 우리가 인테리어 한 걸 보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우리가 육아 방식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이제 한 엄마가 좀 나이 드신 이제 분이 이 젊은 엄마한테 딱 그러는 지지 말고 놔둬. 엄마가 맨날 너 이렇게 하면은 정말 엄마 이제 갈 거야.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다시 이거 안 올 거야. 하고서도 계속 엄마가 그 말을 번복하잖아요. 맞아요. 거기에서 엄마의 말의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번 얘기해도 엄마가 얘기한 건 곧 엄마 좋게 하는 사람이야. We're all building castles, castles in the sand. We're having fun, we're having fun.